한화이글스 마무리는 누가 맡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제 채널에 올렸는데요. 무려 1100분이 넘는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재민, 박상원, 김범수, 정우람 및 기타 의견을 댓글로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1등은 박상원 28%, 2등은 강재민 27%, 3등은 정우람 18%, 4등은 김범수 6%이지만 기타 의견 20%의 대다수가 김서현으로 보면 3등은 김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낮은 순위부터 한번 보면요. 김범수는 지난해 한화이글스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죠. 78경기 출장에서 KBO 불펜 최다 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고 한화이글스 역사상 가장 많은 27홀드를 기록했습니다. 150이 넘는 강속구와 슬라이더를 앞세워서 타자들을 공략했고 괘씸이라는 별명을 지우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고 그에 맞게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연봉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프 시즌에는 결혼까지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김범수에게 마무리를 맡길만 할까요? 마무리는 일단 한 경기를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안정감을 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무리는 특급 선발 투수의 대접을 받는 귀한 자리이기도 하죠. 김범수가 성적의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안정감을 줬느냐를 물으신다면 글쎄올시다 라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WHIP의 감소는 매해 이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 범수에게 안정적인 투수 타이틀을 붙여주긴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미 150이 넘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구를 조금 더 갖추고 위기 관리 능력이 추가된다면 향후에 이글스의 왼손 광속구 마무리 탄생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서 선발 등판은 힘들다고는 하지만 불펜에서 등장을 가장 많이 하면서 불펜형 내구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속 경기 등판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로서의 체력 자격 검증은 마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평균 지책점이 4.36이었는데요. 3점대 혹은 2점대까지 끌어 낮출 수만 있다면 좌완, 김범수 마무리 등극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승리조에서 홀드를 정립해 나가면서 본인의 가치를 더욱 올리는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세웠던 홀드 27개를 경신하면서 더욱 나은 안정감과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다면 한화 차기 마무리 김범수 기회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이글스의 주장은 우람신 정우람 선수입니다. 통산 197세이브를 거둔 정우람은 2023년 38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6년 FA로 한화에 영입되면서 135세이브를 거둔 베테랑 독수리 정우람은 아마도 올해가 한화의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우람이 맡아준 뒷문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초반 4년은 아주 준수한 마무리였죠. 하지만 최근 3년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둡니다. 4.80, 5.6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20-21 시즌과 부상으로 23경기 출장에 그친 22시즌은 그의 명성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우람의 장점은 무리 없는 유연한 투구폼과 정확한 제구에 있습니다. 빠른 공이 아니어도 상대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투수입니다. 최고 투수 레벨에 있던 투수였기 때문에 승부욕이나 자존심 역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화의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팀을 책임지려는 사명감 역시 탑재가 되었겠죠. 최근 3년간은 본인의 이름값에 알맞은 활약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FA 마지막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정우람은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본인의 공을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한화에서 본인이 가진 책임감을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수베로 감독이나 팀에서 정우람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197세이브의 숫자만 생각한다면 3세이브를 추가해서 200세이브의 금자탑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린다면 정우람의 세이브 투수로서의 기회는 더 많이 제공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무리해서 그를 세이브 상황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현재 투수진 중 최고참으로 팀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을 지닌 정우람 투수가 부디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해주고 경기도 마무리해주고 한화의 인연도 어찌 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23 시즌 잘 끝맺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1% 차이로 선호도 순위가 갈린 강재민과 박상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7%로 선호도 2위에 뽑힌 강재민입니다. 최근 2년간 강재민에 대한 평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 시즌 중 도쿄올림픽 승선 논의가 있던 때만 해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최고로 치솟았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쿄올림픽에 승선하지 못했고 2022 시즌엔 정우람과 장시환의 마무리 난조로 인해서 8월부터 팀의 마무리를 맡아 등판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세이브 성공률 50%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올림픽 선발 하마평에 오른 이후 본인의 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죠. 강재민은 인터뷰에서 구종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자리는 어찌 보면 팀에서 가장 강력한 공으로 경기를 매조지하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맞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재민 입장에서 보면 불펜, 셋업 쪽에서는 경험을 많이 쌓았지만 8월, 9월, 10월 마무리 경력 3개월차밖에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구 잘하는 선수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잘하죠. 하지만 그런 선수는 드뭅니다. 어느 정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죠.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어왔던 2021 시즌 초반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어쨌든 3개월간 마무리를 경험했고 고민이 많았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한다면 강재민에게 한 번 더 마무리의 임무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 캠프 사진을 보면 통통했던 볼살이 쭉 빠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겨우내 본인의 몸을 만들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팀 내에 귀한 사이드암 투수로 투수 베리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투수죠. 2022 시즌은 갑자기 마무리로 전환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찾기 위한 우여곡절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본격적으로 마무리 수업을 받으면서 시즌을 준비할 강재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원입니다. 박상원은 2017년 2차 25번으로 지명한 선수죠. 22시즌 군에서 제대한 후 탄탄해진 몸으로 등장하면서 12이닝을 투구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큰 기압과 함께 던지는 150이 넘는 속구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박상원에게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투표를 하신 이유는 아마도 시원하게 던지는 강속구 때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장시환과 강재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선수의 등장을 바라는 마음에 박상원에게 투표를 하셨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 입대 전 매년 60경기 이상 등판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한 시즌을 끌어나가는 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마무리라는 점은 팀에서 가장 큰 보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야구 놀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박상원은 필승조에서 본인의 공을 강하게 던져 나가다가 기록을 좀 어느 정도 쌓은 후에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홀드는 통산 36개를 적립했지만 세이브는 1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인의 공을 꾸준히만 잘 던진다면 차기 마무리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점이에요. 스프링 캠프에서는 아마도 필승조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 마무리감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성만 생각하면 강재민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박상원과 정우람,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임 마무리 장시환에게도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환도 공 빠르기로는 순위권에 드니까요. 그리고 신인 김서현에게도 몇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서현은 스프링 캠프의 목표를 명확히 밝혔죠. 1군 진입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가기 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마무리 투수 50세이브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직전 인터뷰에서는 1군 진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힐 정도로 1군이 녹록한 곳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현진과 같은 아웃라이어가 등장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한국 야구사에 박찬호, 류현진, 성동열은 수만 명의 야구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신인으로 등장하자마자 신인왕과 MVP를 타낸 류현진과 같은 선수의 등장 가능성, 확률을 물으신다면 0에 수렴한다고 하는 게 알맞은 계산이지 않은가 싶어요. 김서현의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첫째, 손혁 단장님은 신인을 믿지 않고, 둘째, 김서현의 직구 구속은 좋지만 변화구의 다양성이나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이 걸리죠. 셋째, 김서현의 멘탈이 아주 좋다고는 하지만 프로에서의 검정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프로에선 공을 하나도 뿌리지 않았죠.
최대어 문동주도 한 게임 홈런을 3개 허용하는 곳이 프로야구예요. 넷째, 아직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점도 걸립니다. 90kg 중반까지 몸을 불린다고 밝혔다는 것은 구속을 더 끌어올리고 한 시즌을 버틸 수 있는 벌크업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아직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인 김서현이 위에 4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혹시라도 마무리를 맞고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면 그것대로 기분 좋은 일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마음을 먹어야겠죠. 매년 슈퍼신인은 팬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기대를 충족시킬 신인보다는 그렇지 못한 신인이 더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률적으로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낮다고 마음을 먹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의견을 내봅니다. 몸과 마음을 더 프로야구 선수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조급하지 않게 선수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 팬들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가슴 한켠으로는 이 패기 넘치는 김서현이 마무리로 등판해서 선배들을 삼진을 잡고 세레모니하는 장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하나 이글스 마무리 투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현석과 황준서 이야기를 더 이어볼까 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더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새 스프링 캠프 기사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저도 제 건강 챙겨가면서 여러분들과 한화야구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장현석, 황준서 이야기 다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화이글스 야구 소식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구 놀자였습니다.